현장에서 유권자들 만나 보셨으니까 네네. 국민의힘에게 냉랭한 이유는 뭐예요, 유권자들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저도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임을 제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진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고 패배를 저희가 뼈아프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의 의견보다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패배의 이유들을 저희가 다 분석할 것이고 만약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라도 놓치고 분석을 한다면 네. 그것이 새로운 네. 실점의 시작이에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시는 그 냉랭한 네. 네. 눈빛 제가 확인했고요. 네. 저는 저 나름의 작지만 강남을 해서 돌파하려고 했고 네. 그 냉랭한 눈빛을 저는 약간은 돌려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주, 4주쯤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 자체가 안 나고. 아니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네네네. 네. 의원님 되셔서 다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여기서 나눴던 얘기, 네. 저희들 얘기들, 눈빛들 생생한데, 네. 근데 진짜 선거 운동이라는 게 시간이 보통 시계랑은 다른 시계라서 네. 그 하루만 1시간만 몰입을 해도 그 과거의 시간이 좀 뭐랄까요, 이게 전 감이 안 와서 아, 몇 주 전에 뵀죠. 그건 네. 제가 기억납니다. 팩트니까. 확실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늦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 채널이에요? 네. 너무 그러니까 밀도죠. 그렇습니다. 시간의 밀도가 눈빛 한 번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주고받는 그런 이 네. 운동들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우리가 만났던 거 팩트 인정. 문돌이들 이제 그만하시고. 네. 선거 때 네. 조금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떤 기점이 가장 좀 떠오르세요? 아, 저요? 순간들. 예.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기억나는 기점은 네. 이제 뭐 사실 두 개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지 한번 왔다 가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강남을 방문해서 네. 저희 이제 지지자들과 또 주민들과 모여서 수서역에서 유세했던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순간이 이제 박수민이 왜 왔고 무엇을 할 것이고 하는 모습을 정말 공개하는 네. 어떤 알을 깨는 첫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것이 좀 그래도 전달이 돼서 네. 선거운동에 좀 제 느낌에는 불꽃이 좀 붙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출연이 그 불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대단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네네네네. 네, 제가 오늘 그 하여튼 초보로서의. 아니 근데 스튜디오에는 왜 오신 거예요? 저희가 다 네. 전화 연결이나 영상 통화를 하려고 네. 그랬거든요. 네. 당선 인사를 방송에서 아니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바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JTBC에서 접전지를 놓고 맞아요. 분석을 해주셨고 네. 제가 저는 그 선거 운동 동안 지하철에서 인사드렸던 분들 오늘 퇴근 시간부터 다시 드리거든요. 네. 다시 드려야죠 여기 네. 인사를. 네. 제가 돌이죠 사람으로서. 돌이. 네. 여기 인사로 오신 거군요. 아유 그 당의 감사 인사.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죠. 제 도리죠. 근데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아, 네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톤이 갑자기. 그러시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지금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전부 이관석 비서실장이랑 한덕수 총리까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뭐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시나요? 나 살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일단 죄송하죠. 네. 너무 어떤 국민의 신임을 네. 저희가 못 얻은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동안 배운 건데 저희는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이고 국민들이 문제를 내주시는 출제자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대해 주시는 만큼의 성적을 못 내서 네. 진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유권자들 만나 보셨으니까 네네. 국민의힘에게 냉랭한 이유는 뭐예요, 유권자들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저도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임을 제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를 지고 나면 축구를 지는 수백 가지 이유가 나오고 축구를 이기면 수백 가지 이유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진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고 패배를 저희가 뼈아프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의 의견보다 네. 아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패배의 이유들을 저희가 다 분석할 것이고 만약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라도 놓치고 분석을 한다면 네. 그것이 새로운 네. 실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시는 그 냉랭한 네. 눈빛 제가 확인했고요. 네. 저는 저 나름의 작지만 강남을 해서 돌파하려고 했고 네. 그 냉랭한 눈빛을 저는 약간은 돌려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 눈빛 제가 돌려세웠던 제 체험에 제 세포 속에 녹아 있는 느낌을 반드시 전달드릴 겁니다. 아 벌써 하루 사이에 겉멋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모두 원인이 뭐냐고요? 네, 본인이 정치인 파악하신 원인 왜 냉랭해진 거예요? 좀 더 쉽게 질문을 저희가 드려볼까요? 일단 세대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세대를 아우르지 못했다. 특히 40, 네. 또 50 네. 분들의 네. 이제 제가 차가운 눈빛 제가 받았고요. 네. 저는 이제 중도 뭐 그런 표현보다 세대를 많이 느꼈어요. 세대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어느 세대가 제일 좀 부정적입니까? 40. 40대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박수민을 40대 앞에서. 네네. 40대는 왜 그렇게 냉랭한 겁니까? 그거가 제가 진짜 선거 기간 동안 잠에서도 네. 잊기 어려운 이유였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가 느꼈다는 일단 문제를 보면 저희가 원인을 찾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선거 기간 내내 40만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만나서 정말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네.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싫어하시냐고. 네, 그래서 네. 제가 느낌은 있어요. 전 그래요? 느낌은 있는데 네. 저는 경제 전문가니까 네. 시장 경제가 확고히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40 특히 40이 네. 그 부분에서 이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사실 뭐 이게 엄청 이상적이라서가 아니라 유일 대안이고 최고 대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제가 사실은 선거 운동하면서 저랑 같이 하는 하도 답답해서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내밀하게 물었어요.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당신 개인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믿느냐? 네. 자신감이 있느냐? 네. 자신감이 없대. 아. 제가 거기서 약간의 단초를 본 거죠. 우리가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끌어가야 하는 나라인데 네. 이것에 대한 확신을 네. 국민 개개인에게 주지 못한 상태에서 네. 4050과 약간 이격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사실은 이제 새로 바뀌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차기 지도부의 어떤 자세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좀 말 아끼고 싶고요. 왜냐하면 왜 아낍니까? 당선인이 아니 왜 아끼냐 하면요. 네. 왜 아끼냐면 제가 다시 들어간 저희는 네. 반성을 하지만 긍정의 반성을 해야 합니다. 네. 부정의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핑거 포인팅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광고 영화가 영상인 것 굉장하네요.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허를 찔렸어요 지금. 네. 네.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 혹시 네. 4090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막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싫은데. 저희가 다 단체로 책임인데 네. 내 탓이요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여기 탓이다, 아, 여기 탓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 탓이다, 뭐 이거 비대위원장 아니죠.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네, 없다. 그래서 저희의 반성은 긍정의 반성이어야 되고 네. 하지만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야 그걸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리하네요. 그거는 긍정의 반성이라는 것은 네. 더 좋은 지도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네. 뭘 못해서 저희 내부에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네, 지금 네, 네. 이 운동 기간에 전국을 헤맨 저희 그 후보자들이 있는데 네. 당선인도 있고 후보자도 있고 한데 네. 이 생생한 민심이 음. 용광로처럼 들어갈 것이고요. 네. 어떤 이 멜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도 네. 제가 느낀 민심, 음. 제가 파악한 체감의 세포 느낌을 네. 정말 충실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공통적으로 여쭤볼 질문이긴 한데, 자 국회 들어갑니다. 22대 국회 등원하면 어떤 법안부터 내가 정말 박수민 1호 법안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내밀 법안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있는데
정말 있는데 네. 밝힙니까? 비밀이에요. 그거. 이거 밝혀야 됩니까? 다들 아니 왜 얘기하시는데 그 비밀로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법안을 지금 뭐 영원히 어차피 비밀로 할 수 공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이제 떠요. 발의했다고. 예. 아니, 알겠습니다. 왜 아니, 숨기는 거야? 근데 지금 도대체?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좀 긴장하는 게 아 다른 사람이 혹시 베껴갈까봐?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네. 아니고 제가 각오가 섰어요. 네. 원래 하겠다라고 네. 의정활동 계획서도 다 내고 네. 인터뷰에도 한두 번 했는데 네. 그때 어렴풋이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각오가 섰어요. 이거 반드시 할 거예요. 네. 예. 양극화 해소와 네. 중산층 강화를 위한 네. 시리즈 법안을 내겠습니다. 어. 경제 성장의 네. 혜택과 과실이 네. 국민 모두에게 갈 수 있는 음. 확신의 네. 확신의 특별 법안을 시리즈로 낼 생각입니다. 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간다. 네. 어. 아무에게도 안 간다는 거랑 크게 다른 말 같지 않은데요. 아니요. 국민들에게 네. 가는 방식과 네. 그 크기는 다를 겁니다. 네. 저희가 시장 경제니까. 네. 근데 저는 요번에 분명히 느꼈어요. 왜 4050이 좀 이격이 있느냐. 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보니까 저희의 국민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본과 서비스와 이런 것의 순환이거든요. 네. 순환이 지금 저희가 이 금리가 올라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화폐 유동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돈이 안 돈인 네.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가 부국입니다. 네. 이 우리의 부가 잘 순환되고 있는가? 네.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피가 돌지 않으면 손끝이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네. 피를 돌려야 되고 자본의 순환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 순환 속에서 크기는 다를 겁니다. 네, 네, 아까 네. 주신 질문이 제가 도전할 질문이에요. 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간다 하면 즉각적으로 분배를 생각하시잖아요. 순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배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소득을 통한 분배예요. 양극화는 시장 경제 방식으로 해소될 때 진짜 해소되는 것이지 네. 사회복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으로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우파적인 방식으로 네. 시장 경제 혜택이 네.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네. 전달드릴 수 있는 시리즈 법안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 강남의 국회의원이 양극화 해소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거리가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넓잖아요, 범위가. 양극화 해소는 거의 대한민국 전체이자 지금 전 인류의 과제이기도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쪼개서 좀 법안 내시는 것들을 보고 저희가 또 한번 여쭤보고 모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개적으로 네. 말씀드린 거니까 예, 채점을 해주세요. 네. 뭐 감세 이런 건가요 혹시? 네? 감세. 감세 그냥 내용을 네. 큰 줄기 세 가지를 제가 네.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요. 네. 네. 자가주택 보유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아. 예, 저희가 주택 보급률과 네. 자가 보유라는 통계 속에서 놓친 것들이 있어요. 네. 전 국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야 경제가 GDP가 올라가면서 네.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뭐 강남은 더 오르고 다른 데는 덜 오르겠지만 자동으로 오르는 게 집값이고 부동산 값입니다. 전 국민이 네. 자가주택을 보유해야 경제 성장 활동에 혜택이 골고루 가고요. 이거 길어질 주제 같은데. 근데 어. 전 국민이 보유할 만한 주택의 수는 있지만 전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에는 그 주택 수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생기고, 재건축을 네. 규제하면 안 되고 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꾸준하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수요가 2번 정도 교란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급이 중단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집값은 어차피 안정적으로 GDP 성장과 함께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근데 수요를 교란하다 보니까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산 사람은 피해를 보고 또 꼭지 추락을 하니까 네. 공급이 또 중간에 이제 알겠습니다. 멈춰지고 한번 불러주시죠 이거는. 딱. 알겠습니다. 네. 정말 길어질 네. 주제인데 그럼 저도 그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모두가 갖고 있을 상황이면 모두가 하나씩 갖고 있을 상황이면 사실은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내 집을 다 갖고 싶은 거냐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있는 거는 내가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재화에 대해서 내 굉장히 많은 내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집을 산다는 것 자체도 어떤 사람들에게 꽤 부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전세라는 그 안정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내가 괜찮은 집들을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꼭 집을 사서 나중에 이사 가기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일을 과연 다 부담해야 되는가? 적정한 수의
예를 들면 다주택자든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있어서 임대 수요를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모두가 한 채씩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아 정말 우수한 질문이세요. 정말 우수한 질문이시고요. 무주택자의 네. 질문이죠 이거 대신, 지금. 대신 답은 다음에 다음 모셔서 시간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도권 토론입니까? 당선자 동절. 주도권 토론이에요? 예, 이거 답이 또 있으시죠? 아유,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요. 네. 시간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왜냐면 또 다른 또 당선자분들 계속 또 만나야 되고요. 네네. 또 우리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까 지금 시간을 꽤 오래 드린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건 좀 양해를 아 근데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네. 하셨고 또 이제 그 야당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입성할 테니까 국회에 그럼 토론을 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함께 같아요. 재밌을 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니 모든 문제는 네. 이제 공개 토론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 네. 정치인들 간의 대화는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네. 이제 전 국민이 이해해야 네. 현실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만약에 매칭을 했어요. 네. 나오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실 나오죠. 것 같아요. 제일 네. 부르고 싶은 상대 누구예요? 민주당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주세요. 경제 전문가를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네. 그러면 한번. 네. 아, 민주당 아니라 그 민주당 진영 뭐 등 범야권에서. 범 야권에서 네, 네. 최고의 네. 그분들이 가장 신뢰하시는 아. 전문가를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승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저희가 조만간 마련해서 대경제 토론 네. 좋습니다. 예,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민 당선자님, 네. 예,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양극화 해소 뭐 등등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들 이룰 수 있는 법안 잘 내주시고 네. 국민 위한 정치 또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수민 당선자 모시고 네. 직접 또 인터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저희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당선자분들이 좀 계시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데- 강남을 지역이 사실은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그 여론조사에서 약간 뭐 많이 붙었다, 그러니까 조금 박빙이 아니면 경쟁해볼 만하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어쨌든 쉽게 어렵지 않게 이제 당선이 된 강남 지역 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네, 박수민 후보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전으로 네네. 따지면 강청희 후보였죠. 예. 네네. 두 분의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붙었었던 조사 결과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같은데. 의사 출신 네, 그리고 네. 네. 의대정 확대 관련 이슈에 대해서 그때 우리 출연에서도 막 많은 많은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했죠. 있었는데 네. 근데 강남구 개표 상황을 보면 갑과 병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60%를 넘어서 이겼고 확실히 우세였고요. 예, 확실히 우세였고 강남을 그러니까 박수민 의원의 지역구는 58.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강청희 후보랑 그래도 좀 네. 붙었다. 뭐 이런 지역이라고 볼 네, 수 근데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틀렸냐는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과연 이 민심을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언론기관 등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론조사에 사실은 저희도 많이 당한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기관들이 하는 네. 여론조사를 거의 다 보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계속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사실 기자들도 그럼 그동안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네. 특정 지역 일단 부울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선전한다고 봤었는데 그게 지금 다 뒤집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전재수 한석 빼고. 네, 부산 같은 네, 경우에 네, 부산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여론조사를 그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이걸 믿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네. 근데 여론조사의 응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건 계속 오랫동안 지적이 네, 네, 되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자체를 아예 안 받아버리 차단을 해서 그냥 접근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다 같고. 보니까 네. 확실히 적극적인 그 그렇죠. 정치, 정치 고관 고관 여층의 여자들이. 응답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 우든 야든 뭐 우든 야든이 아니죠. 좌든 우든 여든 야든 네. 무슨 야든. 잠을 너무 못 잠을 자가지고. 못 자가지고. 네네. 네, 어쨌든 가표집의 가능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네. 않는가. 네. 우리 두 기자분들께서는 여론조사 전화 받으세요? 저희 전화 받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네. 전화 저희도 하루에 혹시라도 뭐 네. 취재거리 뭐 질문 까봐. 이렇게 하네 뭐 이러면서 생기가 일단 받긴 받는데 JTBC 것만 봤죠?
아니요. 아니요, 다 아닙니까? 받으시죠? JTB 진짜 컷인지를 많이 알 합니다. 수가 없어요. 받을 때 아시다시피 그냥 네. 받는 겁니다. 일단 네. 받는데 어. 그리고 대답도 간간히 해요. 근데 근데 대답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봐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정치 고관여자니까 전 예. 중독자니까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 거지. 누가 막 아시는군요. 귀한 시간에 그거를 막 계속 대답하거나 이러지를 않죠 별로.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의사가 확실한 사람인 거고 아. 그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랑 네. 또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없이 세대별 보정을 하잖아요. 그 동네의 인구 비율, 남녀 비율을 이제 가중치를 둬서 보정을 하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가냐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투표율이 세대마다 다르고 여론조사 응답률이랑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전화 받으시죠? 전화 받죠. 그때 한번 해봐요. 뭐예요? 그 저 성대모사로. 아 그래서 네. 저는 전화 올 때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요. 한번 대묻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여쭤보고 네. 전화만 받아요. 전화만. 면접만 괴롭히게 그러면 하는 그분이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카운셀링이 따로 없습니다. 아, 네. 그게 또 이렇게 반가우시군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화이트 엔젤이요. 많이 받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받으시고 네. 전체로 골고루 가지 않으니까 관심 소외 지역이에요. 네, 제가.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네. 이제 의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줄이긴 해야 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드리면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큰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너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응답률도 낮고 표본도 작은데 네. 이렇게 그럼 소수의 표본을 가진 조사들이 우후죽순 난립을 하면 실제로 정확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긴 그렇기는 해요. 예전에 뭐 저도 한 30년 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30년 전이요? 15년쯤을 할까요? 너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여론조사 네. 업체가 되게 없었어요. 네. 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아마 없어갖고 DJ 네. 때. 그래서 그때는 여론조사 알바도 제가 좀 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조사원. 네, 조사원 이거 하면 전화하시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막 그 하나 받아오면 막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랬었단 오. 말이죠.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아마 그런 예전엔 그래서 응답률도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꼭 대답도 잘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막 한 수백 개 업체가 막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응답률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인데 네. 출구조사가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대선에 비해 총선은 좀 이제 오차 범위가 넓다고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출구조사의 정확도도 이제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 3사가 이번에 출구조사에 70억 이상을 이제 들여서 네. 했다는데 이건 비용이 정말 그 정도로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 이게 선거구마다 투표소에 나가야 되고. 나가가지고 네. 사람을 5명에 한 명씩 잡아가지고 누굴 찍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 체크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뭐 모르는 거죠. 근데 전체 투표율은 또 67% 정도였으니까 절반의 이야기는 못 듣고 나머지 보정을 통해서 그냥 숫자를 뽑아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다. 더 이상 출구조사 방식도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선거 사전 한 투표의 일주일만 더 비율이 했으면 워낙 좋겠어요. 높고. 네. 네? 전화가 사전 와가지고. 투표의 비율이 또 높고. 근데 이제 아. 출구조사 할 때 이제 사전 투표 그거 이제 투표율 가지고 또 반영을 하거든요. 네네네. 가중치. 근데 이제 사실은 사전 투표가 이제 과거에는 어느 진영에 유리하다 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 절대 수치가 높아서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희 네. 또 댓글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정- 막 올라오는데요. 예, 그 여론조사 네. 범위가 혹시 너무 넓었던 건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몇 석에서 몇 석 요거 이제 우리요. 정하잖아요. JTBC 예측이. 그 레인지가 아.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미안하게 네.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야, 갑자기 사과하면 어떡해. 저희는 네. 그 이제 출구조사가 아니고 이제 네. 예측조사라는 네. 이름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범위를 넓게 잡을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게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여론조사 업체 뭐 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표본수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레인지를 좀 이렇게 좁힐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좀 적다 보면 레인지가 좀 넓어질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범위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네. 그렇게 위로를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